자, 여러분, 애플이 또 일 냈습니다.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새로운 칩, M5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의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어떻게 16기가짜리 맥 메모리가 32기가 PC 메모리처럼 빠릿하게 돌아가지?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그냥 마케팅 용어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인용문처럼 이건 컴퓨터를 만드는 근본적으로 더 스마트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애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려면 먼저 옛날 방식부터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전통적인 컴퓨터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통적인 PC는요, 사무실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CPU라는 직원은 시스템 램이 아는 사무실을 쓰고, GPU라는 직원은 VRAM이라는 그래픽 전용 사무실을 쓰죠. 문제는요, CPU가 작업한 서류를 GPU한테 넘겨주려면 그 서류 전체를 복사해서 갖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사 과정이 PCIe 같은 좁고 느린 복도를 지나가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낭비되고 결국 똑같은 데이터가 양쪽 사무실에 중복으로 쌓이는 비효율이 생기는 거죠. 두 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딱 보이죠. 왼쪽은 계속 데이터를 복사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구조라면 오른쪽 애플 실리콘은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이런 낭비를 아예 없애버린 뭐랄까 날아가는 로켓 같은 거죠. 여러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를 복사하는 거랑 그냥 하나의 거대한 작업대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애플의 비밀병기가 뭐냐? 그 시작은 바로 시스템 온 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컴퓨터의 뇌, 심장, 근육, 그러니까 CPU, GPU 같은 핵심 부품들을 그냥 하나의 칩에 다 때려 박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빨라지겠죠?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올 모든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SoC의 심장부에 바로 통합 메모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램과 VRAM 사이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쓰는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총골을 만든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공유 책상을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옛날 방식은 CPU 책상이랑 GPU 책상이 따로 있어서 일할 때마다 서류를 복사해서 전달해야 했잖아요. 근데 통합 메모리는 그냥 엄청나게 큰 책상 하나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CPU가 작업하던 서류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면 GPU가 바로 옆에서 그 서류를 집어서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이제 기본 원리는 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똑똑한 설계를 최신 기술로 만든 M5를 한번 만나보시죠. M5는 2025년 10월 15일에 공개된 애플의 최신작입니다. 차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더 작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크기 칩에 성능이랑 효율을 그냥 꽉꽉 눌러 담았다는 뜻이에요. M5 스펙을 한번 뜯어볼까요? 10코어 CPU는 빡센 작업이랑 간단한 작업을 알아서 나눠서 처리하니까 반응은 빠릿빠릿한데 배터리는 오래 가고요. GPU가 진짜 재밌는데 AI 연산을 도와주는 뉴럴 가속기가 들어가서 그래픽 작업도 하면서 동시에 AI 작업까지 똑똑하게 처리해줍니다. 16코어 뉴럴 엔진은 이걸 거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최대 32기가의 초고속 통합 메모리가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AI 성능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점프했어요. M5의 새로운 GPU 구조 덕분에 AI 관련 연산 능력이 이전 M4 칩이랑 비교해서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4배. 이 그래프 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숫자. 와, 초당 153.6GB. 이게 M4의 메모리가 데이터를 옮기는 속도, 즉 메모리 대역폭인데요. M4보다 거의 30%나 빨라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아까 말한 그 거대한 공유 책상 있죠? 거기에 CPU, GPU, 뉴럴 엔진이 동시에 나 서류 줘 하고 소리쳐도 전혀 막힘없이 착착 가져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병목 현상?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막 어려운 기술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걸 알아봐야죠. 드디어 첫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네요. 왜 16기가가 32기가처럼 느껴지냐? 바로 낭비 제로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데이터 복사하느라 메모리를 버리지 않고요. 16기가 전체를 아주 알뜰살뜰하게 필요한 곳에 딱딱 나눠주니까 체감 성능이 팍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8K 영상 편집.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근데 M5에서는요, 그 무거운 영상 데이터를 통합 메모리에 딱 한 번만 올려요. 그러면 CPU, GPU, 미디어 엔진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 동시에 자기 일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복사하느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타임라인을 휙휙 돌려도 버벅임이 없고 렌더링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AI는 더해요. 사진 앱에서 사람 얼굴 찾아내거나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럼 무거운 AI 모델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뉴럴 엔진이랑 GPU가 같이 달려들어서 처리하니까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르고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가는 거죠. 게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대박이죠. 보통은 그래픽카드 메모리, VRAM이 부족해서 옵션 타협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합 메모리 전체를 게임 그래픽에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빛 표현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레이트레이싱 성능까지 45%나 좋아졌으니 훨씬 멋진 그래픽으로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이 방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불가. 모든 게 하나의 칩에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즉, 살 때 한 번 내린 결정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사용량에 맞춰서 충분한 용량을 골라야 하는데 고용량 옵션은 가격이 꽤 나간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M5를 통해 본 통합 메모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칩이 이렇게 모든 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단순히 몇 기가바이트, 몇 기가헤르츠 같은 숫자로만 성능을 따지던 옛날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